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사진을 하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생각들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의 차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특히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런 동영상 기능이라는, 글쎄 우리 같이 이제 정사진이라고 하죠. 스틸 사진. 이렇게 스틸 사진만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기능인 그런 동사진, 동영상 촬영하는 기능까지 첨가되면서 카메라 가격이 쓸데없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죠.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가 동영상 기능이 첨가돼서 나오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들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물을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돈 1,000만 원이 넘는 바디만 이런 카메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걸 비싸다고 생각 안 하고 서슴없이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진을 하면 상당히 돈이 있어야 하나 보다라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착각하게끔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굉장히 잘못된 경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장비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통제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사진을 찍다가 보면 자신의 부족한 내용을 꼭 장비 탓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바디를 바꿔보면, 또 저 렌즈를 한번 구입해보면 자신의 부족한 사진을 어느 정도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장비로 자신의 부족한 다른 것들을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사진을 하게 되면 장비값, 이런 카메라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진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사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제대로 된 사진을 배우게 되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잘못 배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로 돈으로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이상한 글을 하나 보고 그게 동기가 돼서 이런 강의를 한번 좀 그래도 알아듣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훑어는 보지만 거기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하는 행위는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정치성이 강한 분들이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또 사진 올라오는 걸 보고 있으면 속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자주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데, 한 달 전인가 이렇게 이제 간혹 들어가 보는 시기가 돼서 한번 또 들어가 봤어요. 좀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 보지만 전혀 변화는 없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 달 전인가 들어가 봤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사진을 시작할 때는 바디 하나에 렌즈, 삼형제 렌즈뿐이 없었는데, 그래서 삼형제 렌즈는 또 뭔가로 봤죠. 그랬더니 이 각종 SNS에 사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 목록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 내용이 캐논 바디로 따지면 캐논 5D Mark IV에다가 그 다음에
그 1535의 그 광각계 줌렌즈, 그 다음에 2470의 표준계 줌렌즈요, 그 다음에 70200의 망원계 줌렌즈, 이걸 삼형제 렌즈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사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써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들인데, 하여튼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강의가 길어지니까, 또 그 바디아나의 이런 삼형제 렌즈로 조촐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사진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지금 바디 4개에 뭐 렌즈가 20개까지 됐다. 그래서 뭐 자기가 촬영을 가게 되면,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트라이포드, 카메라 2대는 삼각대에 설치를 해서 장노출용으로 사용을 하고, 카메라 하나는 타임랩스를 찍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카메라 하나는 스냅 사진을 찍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사진 촬영 현장에 도착하면 자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진쟁이다. 그래도 자기의 사진에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그 내 앞에 있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뭐 모니터를 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아이디를 클릭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고 보고 싶어서 봤더니 이었습니다. 진짜 아주 과간이죠, 과간. 그 단체 자체도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진의 본질이나 사진의 그런 내용적인 면을 떠나서 이렇게 그 사진의 그런 장비가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올린 글 자체가 전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당당하게 올린 글 자체가 더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나 보도사진가도 아닌 입장에서 풍경 사진을 찍는데 바디를 4개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참 재밌고 우습고 참 허탈한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상황들이죠.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때도 좀 그런 경우가 간혹 2대 정도 들고 다니는 기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그 신문 기자들이 보통 3-4개씩을 어깨에 메고 다녀요. 왜냐면 막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변하는 사건 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필름을 갈아 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풍경 사진을 찍는데 이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의 느낌을 파악하고 하면서 사진을 음미하면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디 4대를 돌린다라는 건, 이건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만 추구하는 이런 아주 가짜 사진 찍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또 그 사진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나 형식들이 사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겠구나라는 오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황당무계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찍는 대상을 찍기 전에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나 검토가 된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해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상황들을 관찰하고 음미하면서 어느 순간에 셔터를 눌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 저 카메라 만지면서 셔터 눌러대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완성도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장로추라고 해서, 제가 또 그 일반 사진 하시는 분들을 속칭 사진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올리는 거 보고 있으면 거의 뭐 70-80%가 장노출에 의한 사진들, 그러니까 물이 아닌 안개로 표현하는 사진들, 거의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형태의 그 남들이 촬영하는 형식의 그런 형식을 본따서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그냥 무의미건조한 그런 형태의 사진들을 그런 장노출이라는 기술적인 테크닉 갖고 표현하는 그런 게 일반화됐다라는 것도 또 각종 SNS에서 보면서 참 허탈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찍는 사진에 그 내용적인 완성도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장비 자랑하는 겁니다. 저도 사진을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사진학원 다닌 것까지 따진다 그러면 거의 40년 정도의 사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바디라든가 렌즈가 좀 있다라고
있는 측에 속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 사진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도 렌즈 자체가 20개는 안 됩니다. 20개. 뭐 중형 카메라, 소형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도 그 열 몇 개가 되지. 소형 카메라에는 뭐 5개 정도, 5개, 제가 뭐 숫자를 안 써봤지만 대여섯 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렌즈를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해서 그 렌즈가 20개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카메라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사진을 어떤 형태로 찍길래 렌즈 20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이상한 분이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사진을 하게 되면요, 사진을 배울 때는 다양한 화각의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 봐야 되죠. 어떤 몇 미리 렌즈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어떤 분위기로 묘사되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써봐야 됩니다. 근데 그 렌즈를 다 살 수는 없죠.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렌탈을 해갖고 써본다라고, 제가 강의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강의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 바디는 특히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카메라 자체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시 자기가 사진을 카메라 바디를 살 당시 시점에 그 중간 보급형 형태의 바디 하나에다가 렌즈는 일단 렌탈을 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어떤 형태로 찍을 것인지, 뭐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일상적인 상황을 영상 일기로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활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찍다가 보면은 사진의 깊이감이나 완성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서 렌즈를 빌려 쓰다가 확실하게 내가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사진적인 목표나 목적이 성립이 되면, 그때 내가 필요한 렌즈, 써본 렌즈 중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렌즈는 몇 미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감이 오면 그 렌즈 하나만 구입해서 바디에 렌즈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여행 사진이나 관광 사진, 그다음에 뭐 신문사 기자도 아닌데 그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삼형제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렌즈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식으로 화각의 개념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중구난방으로 찍어대는 사진은 사진적인 가치나 값어치는 전혀 없는 싸구려 사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줌 렌즈는 악마가 만든 작품이다라는 타이틀의 강의도 올려놨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렌즈나 바디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삼형제 렌즈의 바디 하나 마크 5D 마크 4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돈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취미생활 해갖고 자신의 만족도를 키운다라고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뭐 우리가 그 사진 갖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갖고 무슨 사진을 찍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카메라 바디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진 카메라 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뭘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비싸고 좋은 장비 가지고 디테일이 선명하고 컬러 바란스가 뛰어나고 뭐 이렇게 기술적인 처리가 높은 요런 가치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뭐 쓴다라 그래도 말리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은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꼭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색상이 완벽하게 맞아야 되고 하는, 그 노출이 또 완벽하게 맞아야 되고 하는 게 사진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건 아닙니다. 사진가가 어떤 형태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안 맞아도 되고 노출이 안 맞아도 되고 선명도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주관적인 작업을 하는 게 실질적인 참사진이지, 그렇지 않은 사진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값어치도 없는 싸구려 사진으로 전락할 뿐이 없다. 일단 돈만 무작위로 들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장비를 투자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떼 몰려들듯이 모여갖고, 지금 저기서 찍는 사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제가 좀 다운받아갖고 올려놓은 건데, 저런 식으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대상을 놓고서 수십만 명의 사진가들이 몰려들어서 찍는 사진, 저게 무슨 사진이에요? 카피하는 거지. 사진은 발견의 예술이거든요. 누가 어떤 형태의 시각으로 먼저 발견했느냐가 그 진정한 사진의 그 값어치가 있는 거죠. 제가 한국 와갖고 느꼈던 거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걸 보면서 참 황당했던 게 뭐냐면, 특정한 계절에, 특정한 달에, 특정한 장소의 사진이 각종 SNS에 항상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특히 가을에 오면은, 어디에 인지행가 있대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시크릿 가든이라는 사진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또 해바라기 필 때는 호르구성인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성터 자리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해바라기 밭에 가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들, 요런 형태의 사진들,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장비들 가지고 어마어마한 속칭 사진 작가님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요런 사진들을 찍어갖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근데 저런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밑에 댓글 다는 거 보게 더 과간이죠. 열정의 사진가들, 열정에 박수 친다, 하여튼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들을 막 올려놓는데, 열정은 뛰어나죠. 열정은 분명히 인정해줄만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이나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여튼 돈을 투자해갖고 저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걸 하는 사람들, 제가 나중에 좀 더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한카페의 그 행태를 한번,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요. 사진 작가증을 준다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저한테 수업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황당무계한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진들이 일반 아마추어 사진 하시는 분들, 특히 속칭 사진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태들은 진짜 잘못된 거고, 그분들이 하는 작업들 스타일이 사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건 집에 기둥뿌리를 뽑아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 욕심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요. 그 장비가 자신의 부족한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을 덮어줄 수 있다는 그 착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절대 자신이 부족한 점을 카메라가 덮어주질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방법들이 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강의를 보시면 그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참사진을 하는 게 실질적인 사진의 올바른 방법이죠. 이게 돈을 투자해갖고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진정한 사진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삼초포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사진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은 잘못된 것이고, 돈이 적게 들면서도 완성도 높은 사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주변에 돈 많이 들여서 사진하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 바디가 여러 대 있다라고 해서 좋은 사진을 찍는 건 절대 아니다. 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집중력을 키우는 게 최고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사진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사진 이외에 요즘 다른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상당히 사진 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취미 생활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진은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또 운동 겸 할 수 있는 게 사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